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학교폭력, 인성교육 저희 6주차 10월 5일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제, 이것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다른 시각으로 폭력과 반대된다고 할 수 있는 평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시에서는 좀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의미에서 평화를 위한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이것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실주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힘을 통한 평화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저희가 교사로서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평화 교육에 대한 내용까지 논의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평화 교육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비록 지금 선생님들께서 교재를 가지고 있진 않으시지만 평화교육 시작하기라고 하는 챕터를 제가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속에서 학교 내의 폭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폭력,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폭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오늘날의 삶에서 전쟁이라든지 폭력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서 학습자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업으로 삼는다. 교육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교육적 내용 중에 평화라든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교육을 해본 경험은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커리큘럼을 직접 작성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고요. 전쟁이나 평화 또는 사회 정의의 문제를 다루는 많은 수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교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에 있어서 평화 교육을 직접적으로 도입한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이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단순히 교육만 한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포부나 취지에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모든 열의를 쏟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대부분의 교사들의 경우에 하루하루 일과라든지 수업 부담이 가중한 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고요. 행정적인 측면, 생활 지도의 측면,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 내용 속에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도입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관용이라든지 조금 민감할 수 있는 이슈를 다루죠. 어떻게 보면 사회 속에 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이슈도 다루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교육 속에 직접 포함시키는 걸 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창적이고 사명감 있는 교사라고 한다면 자기 교육에 있어서 평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평화 관련 개념 익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교사들은 출판이 된 언론 매체, 출판물, 여기서 더 나가서 인터넷상의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연구함으로써 전쟁이나 평화, 그리고 갈등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성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사훈련 프로그램은 교실에서 직접 가르치는 과목의 학문적이거나 기술적인 능력만을 강조하고 평화나 평화 건설에 관련된 자료는 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나 평화, 갈등과 같은 개념을 커리큘럼 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보 검색을 통해 개념을 익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 전문 대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시고 서울교대 다니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대체로 초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넓은 범위의 학문적인 훈련을 받으시죠. 저는 중등학교에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 전공 분야에 대해서만 훈련을 좀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은 있죠. 초등 교사들이 이제 교육대학 다니던 시절에 방법론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배우실 겁니다. 그 속에서 국영수 같은 과목도 배우시겠지만 사회나 도덕 윤리에 대한 내용도 필수적으로 배우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알아야 할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것에 비해서 중등학교 교사들은 자기 주 전공 분야 훈련만 집중적으로 받기 때문에 교양이라든지 별도의 인문학 강의를 듣지 않는 이상 사실 평화에 관련한 개념을 익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도덕윤리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전통적인 커리큘럼에서 보자면 교사들이 전쟁과 평화의 개념을 익히게 되는 계기는 국제 질서와 사회 폭력에 대해서 알게 되는 여러한 학문 영역들이 있죠. 철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국제관계학, 정치학 등과 같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전쟁이나 평화의 개념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안타깝게도 배우지 못하고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여러 교사들 사이에 교류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나누어 보겠지만 실제로 이런 노력을 교사 조직에서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사 조직들은 지역 수준, 국가 수준, 더 나아가서 지구적인 수준에서 평화 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사들의 교류를 장려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화면으로 평화에 대한 개념을 익힐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교류라고 하는 게 그 개념을 익히는 것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평화교육의 방법, 평화교육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평화교육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나 평화, 갈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평화지향적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이제 업무 관리 시스템, 요즘은 K-에듀파인으로 또 바뀌었죠. 거기 들어가면 문서 관리라든지 회계 같은 것도 한 번에 될 수 있게 이렇게 바꾸었던데, 공람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 안에 유익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지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유익한 연수라든지 아니면 교사 공동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기회에 대한 공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네트워크 형성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생님들마다 성격이라든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근무하고 계신 학교 속에서 완전히 마음이 딱 맞는 동료 교사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나는 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에 대해서 교육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실제 업무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크게 관심 가진 교사들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교사는 흔히 고립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럴 때 평화라든지 정의, 폭력과 같은 내용들을 교실 수업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공람과 같은 여러 가지 유익한 자료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임,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식적인 학교 생활 바깥의 사회 활동을 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회 활동이라고 하니까 교육과 관련 없는 사람들과 사회 활동하는 것이냐?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아까 공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단위 학교 수준이 아니라 인근 학교들 그리고 교육청 속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의 사회활동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업무라고 하는 조금 차가운 내용을 내려놓고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히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말랑말랑한 주제부터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이런 비공식적인 잡담이라든지 수다 같은 것도 평화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교 교사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본인이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 교실의 활동을 공유하거나 공유한 결과를 통해서 혼자서 모든 교육과정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좋았던 수업의 시수 내지 차시마다 활동들을 서로 모아가지고 하나의 커리큘럼을 만들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교 생활 바깥의 사회활동이기 때문에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인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모임에는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나 지역 공동체 회원을 초청하는 것도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여시다 보면 그 속에 학부모위원도 있고 지역사회위원도 있고 이렇잖아요. 조금 현실적인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원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헌신적으로 학교 사회 속에서의 평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평화 교육 시작하는 것에 큰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밑거름을 마련하신 이후에 이제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시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은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속에 평화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한 1년이라든지 한 학기 속의 활동 속에서 평화만 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에는 부담감이 있어서
내가 함부로 시작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과목에 평화교육을 끼워 넣는 방법, 이것도 효과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시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독립과목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교실에서 진행 중인 기존 과목에 적합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과목의 한 부분으로도 다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과목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시기 때문에 여러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시고 각 과목의 단원 중에 이 평화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끼워 넣을 수 있을까? 번뜩번뜩하는 아이디어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방법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들이 실제로 교실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누리고 있잖아요. 공문이라든지 권리자들 사이의 유괴관계 속에서는 자율성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은 교사만의 자율적인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기존의 커리큘럼에서 정해진 걸 그대로 충실하게 가르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해진 걸 정해진 기간 안에 다 가르친다. 엄청난 역량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기 위해 또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기 위해 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시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교과목에 평화 개념과 정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초중등학교나 대학에서 평화 교육을 증진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학 수준에서는 제일 어려울 것 같고요. 상당히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평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끼워 넣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등의 경우에서는 과목에 따라서 끼워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존 과목에 평화교육을 끼워 넣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분야의 학자 그리고 교사들이 자신의 과목에서 폭력 문제를 조사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실 교사들이 교실 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습 자료가 교과서이잖아요. 이 교과서 집필진 보면 현장 교사도 있지만 사실 대학 수준의 교수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교과서 개발하는 작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비율로 보자면 3분의 2 정도가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과목을 만든다면 초중고 선생님들이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은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그 교수님들의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가 학문 연구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이론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원과 단원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활동 같은 게 있죠. 그 속에 평화와 관련한 요소를 끼워 넣는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도 이 노력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좀 도전적인 내용이기도 하고요. 평화교육을 독자 과목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평화라든지 갈등, 정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기존 과목에 끼워 넣는 방법,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가장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하나의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 제시할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가 폭력을 야기하는 국제관계나 인간 행동의 복잡한 측면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학생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깊이가 없는 생각만 가진 채 교실을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나름대로 야심찬 기획을 가지고 본인이 가르치고 있는 과목 속에서 일부분에 평화와 관련된 내용을 끼워 넣어서 수업하고 보람을 느끼면서 나왔는데 막상 학습자들은 그 선생님 수업하시다가 그 부분에 갑자기 그 내용 왜 이야기한 거야? 집중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학습자들에겐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가장 완벽한 접근법은 평화와 갈등을 다루는 단일 교과목을 도입함으로써 교사와 학생들이 폭력의 성격과 평화의 전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접근은 대학 수준에서 가장 잘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이번 학기는 다문화, 폭력, 인성 3개로 쪼개어서 옴니버스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학 수준이라고 한다면 폭력에 대해서만 한 학기 다룰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과목도 만들고 관련한 교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수준에서 가장 적절한 것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교사가 될 예비 교사들, 대학에서 배운 것만 해도 실제 학교 현장 나갔을 때 폭력이라든지 평화의 인식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평화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이라든지 새로운 학과를 제안함에 있어서 평화교육자는 자신이 교육적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학기 단위의 평화교육 관련한 독자 과목을 만든다. 한 학기 강의하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 한 학기 아니면 1년, 2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어려운 과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자신이 변화되면 비로소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 또한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노력하는 교사들은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한 소유의식을 느껴야 되며 사실 그들은 교실에서 새로운 자료를 개발할 최선의 인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가끔씩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중등학교 근무하시다가 이제 대학으로 근무지를 옮기신 교수님들은 이런 감각이 훨씬 발달해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이제 초중등학교 경험이 없이 바로 대학교에 입문하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학교 현장에 접목시키는 그런 기술은 오히려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선생님들이시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 제일 잘 맞게 과목이라든지 자료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인물들 또한 선생님들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훌륭한 교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비 작업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교사가 된 이후의 노력 또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교사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평화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교사 훈련이 포함됩니다. 진정으로 시민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교사들은 평화교육자로 훈련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이런 교사의 준비 과정은 교사들에게 인류가 직면한 평화와 갈등의 실존적인 딜레마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고 현실적으로는 교실 내의 폭력을 다루는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자들이 교사 훈련을 받게 되는 3단계 정도의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가 사전교육으로서 학부 과정이겠죠. 여기에서 평화에 대해서 충분히 선생님들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 교사가 된 이후에도 평화에 대한 감각을 이어나가는 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수교육하고 계실 겁니다. 일반 교사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죠. 평화라든지 다문화, 안전 등과 관련되는 내용, 폭력을 예방하는 것과 관련되는 내용, 요즘은 법제화 돼가지고 1년에 몇 시간 이상 반드시 듣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비록 업무의 과중에 시달리시다 보니 이제 연수 재생만 눌려두고 다른 일 하시느라 못 보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연수 교육을 통해서 일반 교사들도 이제 계속적인 교사 훈련 과정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심화 교육이 지금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희망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대학원 과정에서 평화에 대해서 더 전문적으로 학습할 기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사들을 평화 교육자로 준비시키고자 하는 전략은 사전 교육에서부터 심화 교육에 이르는 3가지 단계 모두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비로소 탄생하게 되는 이상적인 교사, 실천적인 교사들은 자신들의 교실을 보다 평화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제안사항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교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쉬셨다가 3교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